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토요일 휴무입니다. 사무실 출근 안 하고 10월 감철 한 달 동안 계속 출근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 출근했는데 오늘 모처럼 휴일 맞아서 이렇게 텃밭 농장 돌아보러 왔습니다. 금년도 제 배추는요 제가 봤을 때는 85점. 왜? 방제한다고 했지만은 녹균병이 왔었다. 녹균병.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면 녹균병을 잡지 못한, 요즘 녹균병 보이잖아요. 여기 녹균병입니다. 요거 제가 지난번 마지막 방제 한번 추가를 했는데도 벌써 한번 이렇게 녹균병 생긴 것들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치료가 된다지만은 또 여기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한 3일간 또 비 소식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안쪽에는 깨끗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녹균병이 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배추 재배 금년도 이렇게 지금은 거의 이제 금년도 농사에 대한 성적표는 받았잖아요. 이렇게 결구가 되고 통배추가 얼만큼 이렇게 단단하고 이건 벌써 90% 단단하네요. 예, 단단하고 이런 걸 봐보면 그 이제 어느 정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농사가 잘 됐다 못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올해는 이렇게 농사 지었는 것, 어차피 내년도에도 텃밭 농사 지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손수 지은 이 배추 가지고 또 김장도 하실 거고 가족들이 같이 드실 거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내년도에 배추 잘 지으려면 이런 주제로 올해 농사를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둑 잘 두신 분들 꼭 바둑 끝나면 대회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대회가 끝나면 두 사람이 이기든 지든 앉아서 서로 처음 다시 바둑을 뒀던 것을 복기를 하잖아요. 수담도 나누고 친한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바둑을 다시 복기를 하고, 또 서로 모르는 관계라도 다시금 바둑 돌을 놓으면서 복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이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고, 올해 내가 실패를 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찾고, 또 올해 성공을 했으면 어떤 부분이 잘 되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내년도에 더 발전된, 더 잘 되는 그런 농사를 짓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배추 농사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는 참깨 농사를 짓고 대략 한 16평 정도 됩니다. 여기 참깨 농사 한 22m, 양쪽 합치면 요 11m 두 골인데요. 참깨 농사를 짓고 그 비닐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제가 그 배추 그리고 무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 측면에는 이렇게 울타리망을 좀 쳐놨었는데, 울타리망 잠깐 걷은 상태인데, 요거는 고라니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배추 부분 왜 바깥쪽으로 울타리망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좁게 쳐놨다. 이렇게 좁게 쳐놓으니까 고라니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넓게 쳐놓으면 뛰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울타리망을 쳐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처음에 심으실 때 배추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정식, 즉 모종을 하는 기간입니다. 배추는 이게 저온성 작물이라서 빠른 경우는 8월 25일, 늦으면 9월 5일 사이에 모종을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참고로 9월 3일 날 모종을 했습니다. 저는 매년 직파를 하는데, 제가 금년도 8월 12일인가 13일쯤 직파를 했는데, 비가 오고 뜨겁고 비가 오고 뜨겁고 하면서 싹이 올라던 게 다 녹아버렸습니다. 불과 7, 8개 포기만 살고 다 녹아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급하게 트레이판에 모종을 씨를 넣고 모종을 키워서 제가 9월 3일날 아주 어린 것들을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빨리 모종을 심은 집들은 아마 무름병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무름병은 세균성병으로 고온기, 빨리 모종을 심어서 고온기 때 성장을 하면 거의 100%, 거기다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거의 100% 무름병이 옵니다. 그래서 무름병 방지를 위해서 저온성 작물인 배추는 되도록이면 정식 시기는 8월 25일 이후, 아니면 아예 9월 초에, 요즘은 가을이 길고 따뜻하니까 9월 초에 9월 5일 이내에 그때 모종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심고 나서 어떤 걸 잘했는가 하면
심고 나서 잎이 5장 내지 7장일 때 벌써 저는 그 무름병약, 항생제인 무름병약을 제가 2번에 걸쳐서 일주일 단위로 2번에 걸쳐서 예방해 주어서 저는 살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름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계통인 그런 약들, 뭐 브라마이신, 아리농용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예방이 주로 미리 살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배추는 중요한 것이 정식 간격입니다. 저는 요 포기 사이에 한 개 더 심어놨다가 요 다 빼내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한 뼘, 2뼘 대략 45cm 이상입니다. 가운데를 기점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옆과 옆은 지금 한 뼘 이상 되니까요. 그래도 이게 그 벌어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흙 공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넓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배추는 이렇게 포기 사이가 넓으면 무조건 통 큰 배추가 됩니다. 왜? 잎이 충분히 넓게 이렇게 전개됨으로 해서 광합성 작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좁게 되면 서로 간에 밀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이렇게 잎이 모아집니다. 그러면 잎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좁게 하면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그 광합성 작용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 동화 물질을 많이 못 만드니까 통 큰 배추가 안 나온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잘했다. 즉 45cm 이상 간격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배추가 한결같이 다 크게 잘 자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폭이 더 심으려고 욕심 내가지고 못 키우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로 심으셔도 되고 이렇게 지그재그도 심으셔도 되는데, 지그재그 심으실 때도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한 뼘, 2뼘이 더 되잖아요. 이쪽에서도 한 뼘, 2뼘,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서 보더라도 이렇게 한 뼘, 2뼘 이상 다 됩니다. 즉 포기 간격을 지그재그로 심으시더라도 45cm 이상은 확보를 해줘라. 그러면 이렇게 통큰 알배추가 됩니다. 요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병해충입니다. 배추는 이제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녹균병이 옵니다. 이게 녹균병이거든요. 100% 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9월 하순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녹균병을 방제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방제를 너무 빨리 했는가 봅니다. 빨리 하고 제가 약을 맞춰서 그런지 그때 제가 녹균병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방심을 했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걸 예상하면 조금 더 방제 기간을 9월 10월 한 20일까지는 방제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충은 하나도 없습니다. 벌레 먹은 거, 물론 벌레 먹은 흔적들은 있습니다. 어차피 배추는 약들이 대부분 다 이게 저독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쳐도 이렇게 벌레들이 먹습니다. 먹어도 중요한 부위는 안 먹었다. 즉 벌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 먹어야지 좋은 건데 그만큼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더라도 벌레가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즉 파밤나방이나 이런 청벌레 이런 방제가 잘 됐다. 그리고 결구되기 전에는 필히 진딧물약제를 2번 정도는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쌈이 모아지는 이럴 때, 즉 결구는 정식을 하고 35일이면 됩니다. 즉 8월 25일 날 정식을 했으면 10월 1일부터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잎이 모아지는 것을 결구라고 합니다. 합장하듯이 모아지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덮이면 안에는 약을 안 만쳐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진딧물이나 나방 유충, 즉 청벌레가 들어가면 잡을 방법이 없고 안에는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구되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진딧물하고 그리고 파밤나방이나 그런 청벌레를 방제를 해야 되는데 나름 방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방제가. 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추는 물이 90% 이상입니다. 심하게는 95%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배추는 무엇보다도 물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배추는 망한다. 물이 떨어지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 관리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확 15일 전에 물 주기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내일 모레 비가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확 10월 전 물주기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밑에 비닐 다 뜯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물을 품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곳에 말라가지고 벌써 땅이 살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마지막 물주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비가 온다니까 이 부분은 하늘에 맡기고요. 물주기는 마지막 물주기, 즉 물주기도 적당히 잘 해줘야지 배추가 잘 자란다. 다음 중요한 거죠. 비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료, 배추를 심고 정식 후 10일 되면요 뿌리 활착 요출됩니다. 그때 포기 사이에 요소, 즉 질소질 비료죠. 요소를 10g 정도, 우리 약숟갈 빨간 숟갈 그걸로 한 숟갈 정도, 그 정도 포기 사이에 땅을 뚫고 비료를 해 주셔야 된다. 초기에 이 비료를, 특히 요소 비료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하면 작물의 성장을 돕게 합니다. 즉 영양 생장을 많이 돕는 것이 질소질 비료입니다. 우리 고추를 심고 정식 후에 첫 번째 비료를 요소를 하게 되면 고추의 모종이 세력이 좋아져서 괴저 바이러스, 즉 세력이 약할 때 생기는 괴저 바이러스도 막고, 마찬가지로 이 배추도 어릴 때 힘이 좋게 자라야지 그런 바이러스도 덜 오고 또 잎이 전기가 잘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광합성 자료할 수 있는 이런 잎이 옆으로 퍼지는 잎들을 최대한 빨리 옆으로 쫙쫙 바닥에 처음에 눕습니다. 누워도 결국 서는데 빨리 전개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꼬갱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통을 만드는데, 그 전에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잎들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질소질 비료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1차는 요소 비료를 해주고 2차 그로부터 다시 10일이나 15일 뒤에 NK 비료를 또 배추 잎이 전개된 것보다 더 바깥쪽 부분에 비료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배추 잎이 전개된 것까지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전개됐다 이럴 때는 내가 그럼 더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흙골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풀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부직포를 펴놨는데 저건 잠깐 걷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뿌려주시면 배추는 잘 큽니다. 그리고 배추는 이렇게 뭐 대충 심고 대충 키워도 잘 자란다, 이게 배추 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줌으로 해서 배추는 더 잘 자라니까요. 금년도 제 농사 보고 따라 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실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배추 농사 지으실 때 무엇보다도 그 내년도엔 더 잘 키우시려면 방금 제가 드린 이렇게 복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또 내년도에도 제가 특발하면서 한번 또 계속 제가 늘 제가 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까요.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짝만 하실 때 비닐 씌우기 전에 배추 벼룩이벌레는 토양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양 살충제 필히 뿌려주시고, 배추는 비료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붕소, 칼슘,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요. 일반 복합그름도 하시지만은, 태비 복합그름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칼슘, 즉 석회, 그리고 붕소도 필히 해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복귀를 해봤는데요. 저는 실패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금년도 이렇게 노균병이 왔다. 노균병. 어차피 뻗겨낼 부분이지만은 노균병이 왔다. 이 부분이 조금 실패고 나머지는 충분히 제가 목표한 바는 이룬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통배추가 됐습니다. 통배추가. 예, 이건 단단하다. 예, 이렇게 통배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찬바람이 불고 이제 온도가 뭐 된설이 한두 번씩 맞고 그러면 이 배추가 저온에 견디는 힘이 강해지려고 그 당물질, 즉 단맛을 형성시킵니다. 계속 단맛을. 그러면 더 맛있는 배추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배추는, 더 맛있는 배추는 이제 지금부터 더 맛있는 배추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어제 그 스테비아, 단맛 나는 거죠. 스테비아 제가 어제 마지막 연면시했고 이제는 그냥 지키만 보면 됩니다. 지키만 보다가 제가 이제 뭐 아주 추운 날씨가 오면, 혹시 오면 그때는 뭐 부직포를 듣는다든지 이런 이제 과정이 남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일부는 김장을 하고, 일부는 나눔을 하고, 일부는 이쪽에 제가
예, 이쪽 부분은 수확을 해서 여기 땅을 파서 가운데 땅을 파서 옛날식으로 지온을 이용한 그런 저장을 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전에는 저장할 것들은 제가 그 직전에 집으로 배추단을 묶을 겁니다. 배추단을 묶으면 좋으냐 안 묶으면 좋으냐, 조금 전에 설명에도 이해하셨듯이 너무 좁게 심으면 배추잎이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서 배추잎이 통큰 배추가 안 된다. 마찬가지로 미리 묶어버리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모아놔 버림으로 해서 광합성을 못한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배추 포기는 아직도 추위 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묶을 필요가 없고, 통큰 배추가 통이 다 찼다. 그래서 이제 아주 나는 좀 늦게 수확하고 싶다. 그때는 한 번씩 묶어줄 것이, 지금 미리 묶어가지고 꼭 묶고는 이게 좀 통이 커 보이잖아요. 그건 절대 추천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니까, 배추는 묶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게 좋다. 필요에 의해서 묶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안에 알차기 위해서 통을 묶는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다. 지금이라도 햇빛을 잠시라도 더 봐야 되지 이렇게 덮어놔 버리면 햇빛을 못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광합성을 해야지 탄소 단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둑 복기하듯이 제 농사 한번 복기를 해봤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이걸 또 오늘 영상이 길어졌네요. 설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길어지는데 이 부분 좀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늘 휴대폰으로 즉흥적으로 무편집, 즉흥적으로 제가 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해를 바랍니다. 원고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 끝부분에 저희 집에 저희 밭에 이렇게 피는 국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폈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고 저밖에 안 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벌이 여기서 와서 보네요. 벌. 예, 오늘도 이렇게 꽃처럼 예쁜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